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어제 있었던 수능 영어 2025학년도 수능 영어의 문항들 중에서 명백한 영어 언어적인 오류가 있는 그런 문항들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왜 그것이 오류인지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언어적인 오류의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 때로는 10개, 20개, 30개 이상의 대단히 많은 그 경우의 수, 표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표현에서는 상당히 언어 선택, 낱말 선택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감안하더라도 그런 주관적인 것들은 이 검토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원어민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것이 왜 어떤 근거로 그러한 에러로 오류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해서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수년에 걸쳐서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그런 자료를 강의를 해서 그런 선생님들께 구체적인 도움이 더 많이 됐으면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제 마음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죄송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교육의 동지이자 친구들입니다.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 또한 함께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거는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영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어가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내신이나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 수업의 현장, 교과서, 자습서, 문제집, 학습서, 영문법서 수많은 것들이 유치 초등부의 영어 학습 교육까지의 우리가 이 국가의 수능 영어를 통해서 대단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영어를 교육하는 분들과 그런 선생님들, 정책 관계자들께서 심각한 그런 것을 다시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18번 문항, 25년 학년도 18번 문항에 다수의 그 오류나 적절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예들을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문항의 그 캡처인데요. 여기 지금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marathon. 여기 rac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 racer를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은 이럴 수가 하는 물론 명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grammatical 문법적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에러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것이지만은 또 이 언어를 평가하는 데는 그런 언어의 논리성을 구조적인 형태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grammar 뿐만 아니라 이 낱말의 사용이 요 사용 자체가 이 문맥에서 적합한지 거기에서 한국 영어 교육이 취약한 용례, usage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의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들 간의 그런 인간관계, 수많은 그런 요인들이 이 언어의 스타일을 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라톤, 그 마라톤에서 레이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래? 라고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 지금 레이서가 두 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는 그런 시합은 이것도 속도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레이스는 레이스예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뛰는 사람을 레이서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다지 높지 않다. 대개는 이게 굉장히 unnatural하고 not flowing smoothly.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이걸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marathon that was scheduled for this coming Saturday at 10 a.m. 네. 여기서 that was가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오면은 이 앞에 있는 마라톤이 이번 토요일 10시에 할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 이 마라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유사한 마라톤이 있어서 그 중에도 이번 토요일 오전에 하는 그 마라톤이 이제 당신이 sign up for 거기에 참가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문맥상 맞지 않고 원어민들에게도 혼돈을 주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나 컨퓨전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것이 that이 아니라 앞에 카머를 치고 which was 그래서 앞에 고유 명사가 이거는 국내 영문법 학습서들에서 지금 빨리 추가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앞에 선행사가 고유 명사, 뭐 사람이든 지명이든 어떤 이벤트든 이런 고유 명사가 올 때는 이것이 하마 없이 대수로 오는 이런 제한적, 한정적, 수식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국내 영문법에서. 그 어법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그 고유 명사 그 선행사를 보충으로 추가해주는 정보가 뒤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카마가 찍히고 사물이나 현상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카마 찍고 who, 그리고 이 어법으로는 that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교적 영어 문법 어법에서는 고난도의 그런 지식 사항이죠. 근데 여기서 which was 카마가 앞에 있고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 에러가 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scheduled for 어느 날 할 걸로 일정이 잡힐 때 이것이 국내 영어 학습서들이나 작년의 수능의 경우에는 여기 reserve 한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는데 그날 뭘 하기로 예약을 해요? 그럼 거기가 for로 표현됩니다. 예약하는 오늘이면은 뭐 on 그 다음에 오늘이거나 어제 예약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뭐 어떤 날짜 또는 yesterday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벤트가 일어날 앞으로의 그 날짜가 for로 표현된 거. 작년에 에러가 금년에는 새로 잡힌 작년에도 그 에러를 제가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금년에는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We truly hope that the race would go smoothly. 그 레이스가 스무드하게 그렇게 진행되기를 정말로 바랬습니다이죠. 지금 얘기할 때는 그것이 취소가 돼서 바랬지만은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hope, expect 뭐 할 것으로 기대하다, 예상하다 또는 intend 뭐 하기로 우리가 의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거기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원어민들의 이거 굉장히 학구적인 거 아닌가요? 국내의 영문법 책들에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것은 우리 출제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기 좀 그런 에러가 나 있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그렇게 실현되지 않은 과거의 계획이나 의도나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스스로 취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것을 취소 또는 실현되지 않음을 당하는 수동적인 경우에도 어느 쪽이든 다 이것이 과거 완료로 표현되는 것이 원어민들은 바로 내추럴하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학적으로 잘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기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건인데 과거의 사건에만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단순 과거로 가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함축하거나 의미를 전달할 때는 여기가 과거 완료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동사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racer이죠. 네, 거기 어, runner로 다시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상별로 다시 보도록 하시죠. 네, 1번입니다. marathon racer냐, runner냐?
둘 다 명사의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서든 그리고 그 레이서도 뭐 뛰거나 뭐 하는 사람 속도를 내서 가는 사람이죠. 어떤 시합에서.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게 위치하는데 문제는 없지만은 레이서를 하면 상당한 스피드나 아주 고속으로 타고 가는 뭐그 프랑스의 그 자전거 사이클링 그 포드 포스 그러한 레이스나 아니면은 미국의 나스카 그 자동차 그런 경주 이런 데서는 레이서라고 그러지 마라톤 레이서라고 하는 데에는 음, 어, 좀 이상한데 아 이거 러너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문법적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내추럴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빈도가 훨씬 높은 것이 러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그 마라톤 중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여기 지금 1년에 약 3만 명의 그 등록한 러너들이 뛰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2023년에도 약 3만 명의 러너들이 세계 100국,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참여를 했고요. The race, 이 마라톤은 레이스, 이 행사 자체는 레이스로 불려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runner라고 지금 네 번 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racer라고 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spontaneously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레이서라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는 그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런 현상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학습서, 국가의 시험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구현할 때는 레이서가 아니라 러너가 보다 자연스럽고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까 그 관계대명사의 설명적이고 보충적이고 국내 영문법에서는 계속적인 용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대개 선행사에 대한 보충 정보. 그래서 고유명사 사람이 나면 and he is 뭐 and she is 뭐 이런 식으로 대개 표현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흔히 고유명사일 때는 이것이 뭐 장소일 때도 그렇고요. 사람일 때, 현상일 때, 사물일 때 이렇게 하마에 그다음에 which 사람이면 who 그러나 하마에 that 이렇게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는 예문입니다. 링컨이라는 이름, 링컨 대통령을 본따서 그렇게 뭐 추모하거나 추앙을 해서 존경을 해서 쓰는 name the city, a city or town after Lincoln. 링컨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 도시나 타운을 갖고 있다. 미국 내 아마 35개나 40개 주에서는 링컨이라는 그런 동네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링컨이 who is still regarded as 아직도 어떤 사람이라고 간주가 되냐 하면은 as the most respectable president ever. 그 어느 때에도 가장 현재까지 가장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분이다라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뭐뭐 하는 선행사 이렇게 그것이 구분되지 않지만은 물론 문장을 둘로 나눠서 표현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같은 관계사지만 카머를 쓰고 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은 who, 사물이면 which, 현상이면 또는 장소 같으면은 카머에 where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Seoul. 그 다음에 서울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대한 여기 고유명사적인 여기에 카머가 있고 위치가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에 서울이 몇 개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가능성은 그 사우스 코리아의 수도인 서울에서 내가 태어났지 다른 서울이 아니에요. 뭐 조심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강조하거나 주목을 이끌 때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서울은 다 그런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디라고 아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그럴 때는 보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다음에 카마가 있고 위치가 온다 이런 얘기고 여기 대시 오지 못한다. 근데 지금 대수로 표현되고 카마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명백한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oul is a city.
서울은 근데 이번에는 내가 태어난 도시예요. 한국에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도시다. 그럴 때는 the city in which 또는 where I was born 또는 that I was born in 전치사가 있을 때는 앞에 맨 앞에는 위치 못하죠. 그래서 that이 생략될 수도 있고 또는 that I was born in 물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where I was born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원어민이 이것도 혼돈해.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모 없이 그냥 가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원어민들도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태어나서부터 미국인이고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예를 들면 공대를 갔다, 의대를 갔다, 특히 변호사,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 변호사 같으면은 법대에서 1학년 때 다시 리걸 라이팅이나 변호사적인 변호사처럼 말하는 글 쓰는 훈련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첫 해의 커리큘럼의 한 부분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내가 언론인이면은 아마 그런 어떤 수업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업상 항상 하루 종일 레이더를 틀어놓고 어떤 표현 어떻게 설자하는지에서부터 어떻게 표현할 건지 많은 그런 레이더를 틀어놓고 주목을 하고 또 스스로가 그 스스로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모으고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민 할머니에게 우리 옆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미국 할머니인데 that's good 이라고 하시더라. 그거 그대로 믿으시면은 물론 할머니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좋은 영어일 수도 있고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어민이 볼 때는 이 외국 사람들이 나의 언어를 이 정도네. that's really good. excellent. 라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칭찬해 주는데 아주 익숙한, 더 나가면 능숙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매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거 책을 내면서 원어민 누구가 감수를 했는데, 그분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만한 리소urce, 그런 자원이 없거나, 빨리 이 책 한 권을 한 시간에, 두 시간에 그렇게 감수를 해서 우리 책 앞에 누구 감수라고 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거를 했다면은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사실 그것을 감수할 만한 어학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분일 수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어떤 때는 그것이 이제 이거는 슬쩍 괜찮은 걸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럴 때 원어민 누구가 감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분하고 통화 한번 하자든지, 그분 뭐 좀 무리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한번 제 앞에 모시고 오라고. 그럴 때 그분들이 실은 의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그런 기회나 충분한 뭐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책 한 권을 어떻게 한두 시간 내로 감수를 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원어민이 감수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 많은 경우에는 무책임하거나 또 본인이 국내의 그런 관련되는 그런 출판사나 편집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다 모를 수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 원어민은 누구인가, 감수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퀘스천 마크가 되는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일을 맡겨야 되는 그러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의 혼돈 잘못, 원어민이 혼동하고 잘못 사용한 거지. 그러면은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이걸 보다가 이게 이 사람이 태어난 서울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야? 듣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두 사람 간에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오류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영어로 tacitly, T-A-C-I-T-L-Y 말로 표현하거나 explicit하게 그렇게 주고받지 않아도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이해하는 왜요?
문맥이 주어지잖아. 그래서 문맥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 또는 내가 경험한 바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거니 하고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이 걸리죠. 바로 거기서 그게 bad communication 거예요. 그 bad communication인 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적어도 상대방이 몇 초라도 움찔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즉 직접적이고 빠른 그 시간의 경제를 내가 목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poor communication이죠. 그래서 원어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또 서로가 알아듣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그 사회에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잘못 사용한 언어에 대한 그런 defense 이거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 hoped that 또는 we hope to 정사 이런 거 과거에 의도했던 것이 일이 취소가 되거나 실현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hope, intend, expect, plan 이런 그런 동사들이 과거 완료로 표현되는 것이 원어민들은 어학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학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unnatural 하다고 표현하거나 awkward 하지 않으면은 어색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단순과거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과거에 그런 의도나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묘사 기술하는 데에만 그 표현은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의도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음을 함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두세 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된 그러한 경우를 we had hoped that 이라고 가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레이스가 would go smoothly라고 할 걸로 우리가 소망을 바랬었는데 but it didn't work out 또는 turn out that way 그런 식으로 일이 끝내 드러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had hoped면은 이 괄호는 표현이 안 돼도 원어민들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We had hoped to hold the race smoothly. 이 경우에도 레이스가 아주 부드럽게 별로 글리치라고 그런 문제 없이 잘 개최하기를 바랬었는데 but it didn't work out. turn out that way. 1917년에 유럽에서 거의 2년 반, 3년 전에 이제 전쟁이 1차 대전이 나잖아요. 윌슨 대통령이 미국을 참전시키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연이 되다가 17년에 드디어 늦게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세계의 모든 전쟁을 이 전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전쟁으로 끝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President Wilson had intended 의도를 했었어요. And had expected, had를 공유하는 거죠.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내가 이걸로 끝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의 세계의 전쟁에 끼어들면, 그런 걱정 마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킨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with the American entry into World War I in 1917. 여기가 그렇게 의도대로 의도했었다. 그렇게 또 예상도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이 문장이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had hoped로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야 올바르다는 것이죠. 명백한 오류이거나 상당히 이러한 문맥이나 타픽이 주어지면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들이 이 문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물론 또 굿뉴스가 있습니다. 아까 살짝 지적해 드렸듯이 A라는 사건이 B날 될 걸로 그렇게 스케줄 일정이 잡히다 그러면 A is scheduled for B라고 합니다. 잡은 날이면 온 날짜 요일이고 그날 할 걸로 이벤트가 열릴 날짜나 요일은 그럴 때는 for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사용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The Boston Marathon is traditionally scheduled. 전통적으로 어느 날에 일정이 잡히냐? For
Patriots Day, 애국자의 날. 이거 언제냐면은 which is 이게 애국자의 날이 이게 지금 고유명사인 그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comma에 which로 되어 있지 여기 that is라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The third Monday in April each year 해마다 4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다. 미국 동부에서는 상당히 동북부에서는 큰 행사이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그 American Revolution이라고 미국 혁명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부르는데요. 그때 렉싱턴과 컨코르드라고 하는 보스턴 위쪽에 그런 구 타운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영국군과 군사적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1775년인데요. 그때 미국이 전쟁을 영국과 들어가는 것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그 피 흘린 그래서 미국을 자유와 주권 국가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 페이트리아스로 부르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그리고 보스턴에 아까 그 인문에 제가 그 디테일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당히 그 퀄리피케이션 거기서 뛰는 것만 해도 아무나 그렇게 뛰게 해주지 않는 그러한 러너가 되기 위한 퀄리피케이션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마라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년에 24학년도 듣기 8번 문제를 보면은 make a reservation on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날 할 걸로 이제 이벤트를 앞날을 on으로 사용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그렇게 일정이 앞으로 잡힐 그 사건, 이벤트는 on로 표현된다. on은 그날 일정을 잡는 그날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은 앞으로 한 달 후에 한다 그러면 오늘 그 잡는 날이 on 아니면은 뭐 3일 전에 했다 그러면은 어떤 날 on the 7th 7일 날 그런 식으로 on이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올바로 잡힌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뜻하지 않게 이런 요거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대표급의 그런 문항에서, 지문에서 오류가 나오는 것은 사실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해드리고 있고, 어떤 선생님들에게서는 그러한 이메일도 처음에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것을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그런 어떤 데이터나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주장으로까지 가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미심쩍은 단계에 있었는데 참 속 시원하게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시원하고 고맙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를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오류들이 이제는 바로 시정되어야 할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능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가능성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은 대체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서 해결책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는 더 많은 에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고1 모의고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적어도 20개 이상의 totally unacceptable 그러한 표현들이 뭐 완전히 broken English까지는 아니더라도 20개가 지점이 넘는 그러한 한 번의 모의고사인데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EBS 교재도 물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어느 누구도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자주 보이는 그런 에러나 이거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훌륭한 설명일 텐데 부족하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이것이 문자화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전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글자로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helpless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꿈나무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위해서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잡이, 오도를 하고 미슬리드,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그런 문자화,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해서 문자화되면 그것이 거의 신적인 그러한 영향력이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학습서 같은 데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그러한 한국에 대한 많은 그런 자녀나 노출이 안 된 그런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영어 전문가들의 어떤 감수위원회나 패널 같은 것이 조직되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오래 또 그런 작업을 주는 거, 거기에도 고인물은 또 polluted, contaminated, 오염된다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떤 임기를 주고 그러한 감수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작업에만 해주시는 그러한 감수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ETS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런 영어평가 기관인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신력은 대단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영어 에러는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어떤 휴먼 에러, 나을 수 있는 그런 확률상의 그런 이론적인 가능성이 실제로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문제은행식의 그 출제 관리는 대단히 엄격하고 그런 품질이 높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 직전에 선생님들이 출제팀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희생을 어, 바치고, 그리고 불편을 겪고, 그리고 이것이 제 시간에 맞춰서 출제되어서 또 감수도 거치고, 아니면은 또 출제의 그런 프린팅으로 들어가고 배부가 되는데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 굉장히 그 힘드는 그런 그 타임 스케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은행식 출제도 국가 보호하는 이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뭐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께 모색을 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정되고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그리고 이 투자 비용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데 엄청난 그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도 많이 그 국가의 그런 펀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 최고의 퀄리티의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2025학년도 어제 있었던 수능 영어의 에러들 중에 18번, 적어도 3개의 지점에서 명백한 문법적인 또는 어법적인 그런 에러가 나거나, 이런 문맥에서는 이 낱말보다 다른 더 자연스러운 낱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뭐 평생에 한두 번 써서 여러분 이거 몰랐죠? 꽁꽁 숨겨진 그런 낱말이 아니라 원어민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낱말인데, 그런 데에서 적절성,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는 그런 낱말이 사용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또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의도나 계획, 그런 낱말의 동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과거 완료로 표현된다는 그런 것들이 예로였습니다. 네, 이번 18번 문항은 몇 군데에서 그런 다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